토웨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일진회원들 때문에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일진회원 1909년 8년 요 무렵에 아주 극렬한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 동상 세우자고 난리를 쳤었거든. 우리가 일본의 위대한 분을 그렇죠. 희생하게 만들었으니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동상을 세워주자. 오긴동 입구에다가 기념 비전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그러겠다고 모금운동을 했었는데 모금운동까지 했어요. 네. 근데 뭐 원래 이런 사람들이 모금을 솔직하게 하질 않아요. 이명박 스타일이지. 자기가 돈이 돼야지 하는데 네. 명분을 안중근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니까 속죄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합방 청원서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이제 그 당시 토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토착 왜그란 말의 어원이에요. 되게 100년 전 얘기네요. 그러면서 같이 쓴 말이 토해를 친일파라고 그랬죠. 우리가 친일파 그러면 요즘 많이들 사람들이 혼동해서 생각을 해요. 친자가 친구의 친만 있는 줄 아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그거 친일이 아니에요. 원래 친일파라는 개념은 이 친자는 친구할 때의 친자가 아니라 어버이 친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친 부모가 그러잖아요. 선친, 엄친, 모친, 부친 이 친자란 말이에요. 친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황준센, 그 교과서는 황준헌으로 나오는지 황준센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책략이라고 해서 조선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러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때 일본과 결은 동맹을 맺으라는 뜻이었어요. 네. 연은 연합회라는 뜻이었고요. 근데 맨 앞에 친중국이거든. 그럼 동맹이나 연대보다도 연합보다 강한 개념이잖아. 중국을 부모처럼 모시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친은 숭상하라는 뜻이구나. 모셔라. 어버이로 섬겨라. 모셔라. 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어버이로 섬기는 무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백성을 죽이고 일본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1909년에 나온 글이에요. 우리 황상폐하를 능욕하며 일본에 의지하여 우리 재산을 빼앗고 이거죠. 이런 자들이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일본을 부모로 모시다 보니까 속마음은 일본인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은 한인이나 창자는 외인인, 도깨비 같은 자들, 귀신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친일파라 하고 또 토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죠. 창자가 일본의 창자다. 네, 낯짝은 한국인인데 속마음은 이미 일본인이 되어 있는 자들을 뜻했고 자기 백성 이익보다도 일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토해다라는 거죠. 아주 명쾌한 정의네. 정의가 아주 명쾌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친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우리가 친일 그러면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데 친구라는 친자를 생각하는데 어버이 친자예요. 일본을 어버이로 모시는 자들이다. 역시 배워야 할 사람은. 이제 친일이라는 개념이 좀 선명해지죠. 그죠? 자식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 효도하는 것이 미친 자기들의 인간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0년 전에 내렸던 정의고 이 자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그로부터 1945년까지니까 50년 넘게 계속됐었잖아요. 그동안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이제 이게 해저 터널을 보는 눈과 관련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저 터널. 예. 네. 전에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양 최초의 해저 터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1932년에 개통된 통영 태합굴 해저 터널. 애초에 2005년에 이거를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등록을 했죠. 문화재 지정 명칭이 통영 태합굴 해저 터널이었어요. 통영에서 이제 향토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선언문 내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태합이 누군데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태합이라고 불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서는 한자 문화권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높이로 치면 제일 높은 사람이 폐하, 그 밑에 전하, 그 밑에 저하, 그 아래 하파, 하파 아래 각하, 각하 아래 좌하 뭐 이래요. 그런 식으로 불러왔어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 직함이 하파였어요. 근데 그 하파로 부족하다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한테 태합이라고 하는 존칭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념 터널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태합굴 해저 터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기념 터널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국 문화재 이름에 붙이느냐. 강력한 반발을 받아서 결국 문화재 등록 명칭은 태합굴 석자를 빼고 통영 해저 터널이 됐어요. 그럼 이걸 왜 들었느냐? 그러니까 원래 태합굴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었어요. 1925년에 붙었는데 거기가 임진왜란때 당포 해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군사들이 거기서 대량 수장당했죠.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지역 통영이 왜 통영이 됐느냐면 그가 이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삼도수군 통제영을 거기다 세워요. 원래 통제영이에요. 한 글자를 빼서 통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순신의 도시야. 이순신과 관련된 기념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과. 그러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지만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물록 경장, 물록 게이조의 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떠오르는 거죠. 거기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여기가 자기네 조상들이 대거 수장당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태합굴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실패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뤘어.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수장당한 곳에 그러니까 그 바다 밑에 일본군 시체들이 뭐 고깃밥이 된 채로 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로 배를 타고 가는 게 좀 불경한 짓이다. 그러니 밑으로 뚫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자기 조상이 조선을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때 그 이순신에 의해서 여기 수장된 자기들의 선조가 여기 묻혀 있는데 이번엔 성공했어. 우리 조상들의 뼈 위로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불경한 짓이니까 그 밑으로 굴을 뚫어서 지나다니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통영의 태합굴이라고 하는 해저터널에 붙은 이야기인데 해저터널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들과 연결이 되냐면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순간 일본 신문 잡지들에 어떤 기사가 실리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꾸었던 꿈을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이뤘다. 조선을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꿈은 일본인들의 굉장히 오래된 꿈이에요. 이 꿈은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훨씬 더 전부터 꾸었었죠. 오죽하면 문무왕이 자기 죽은 다음에 바다에다 묻어라. 왜구가 오는 걸 막겠다라고 했겠어요. 나중에 또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한 것도 왜구 때문에 건설했잖아요. 일본인들의 오랜 꿈이 조선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먹고 또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인들의 꿈이 커져요. 자기가 장악한 공간, 지배하게 된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상상력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렇죠. 섬나라였던 일본이 만주를 정복하고 중국으로 나가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이런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뭘 설치해야 이걸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조선을 자기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연결하기만 하면 그렇죠. 연결된 땅 전체를 관리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그렇죠. 1940년경 되면은 이제 해저터널 구상도 해요. 일본이 40년부터 해저터널 지도를 그렸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때 일본인들이 뭘 그려놨냐면 경성발전 50개년 계획을 만들어요. 1986년까지의 서울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던 거예요. 올해도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 그때 지하철, 청계 고가도로 다 그때 구상이에요. 60년대, 70년대에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지하철 공사라든가 청계 고면이라든가 경성발전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꺼내온 것들이 좀 있어요. 박정희가 거기서 꺼냈구나. 심지어는 일본 제국의 수도를 서울로 옮길 구상도 했었어요. 완전히 먹어서 이제 해양 국가가 아니라 대륙 국가인데 이 섬에 있어가지고는 이 대륙을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다. 대륙과 붙어 있는 경성으로 일본의 수도를 옮기자.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생각도 실제로 했었어요. 일부에는. 그래서 경성천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도시계획학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터널 뚫는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자연스러운 발상. 그러니까 애초에 러일전쟁 1904년 일으켰을 때도 그때 이제 서울에 우리나라에 이 종관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경부철도는 후부자와 에이지가 사장으로 있었던 경부철도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이었고 그다음에 경의철도는 당시 서북철도국이라는 곳에서 착공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조금 서울에서 개성까지 일부 궤도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걸 전부 일본군이 빼앗아요. 빼앗아서 임시군용철도관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석선공사를 지었어요. 왜? 일본군이 가장 빨리 러시아 만주까지 가야 보내야 되니까. 경부 경의선이 이어서 부산에서 의주까지 이어지고 다시 만주철도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꿈은 당연해요. 이 철도를 어떻게 일본 철도랑 이을 것이냐. 그렇지. 근데 그 당시 때 40년도에 그림 그려놓은 거는 그냥 일종의 환상, 망상이었어요. 해저 터널을 뚫을 기술까지는 안 됐으니까. 기술도 안 됐고 전쟁하는 동안에 무슨 좀 공사를 또 하겠어요. 전쟁용품 쓰느라 심지어 어느 정도였었냐면 동상들까지 녹였어요. 예컨대 초대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 슈타로라든가 일본 공사했던 하야시 곤조라든가 곤스케라든가 이런 사람들 동상을 세웠었어요. 총알 만들려고 가져와서 녹여버린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야시 남작도 또는 메가타 남작도 자기 동상을 희생해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총알이 되었다. 죽은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동상을 녹여서 총알을 만들었으니 이 훌륭한 분도 스스로 총알이 되었다. 그러니 조선인 너희들도 알아서 총알바지를 해라. 그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슨 터널 공사의 여력도 없었죠. 실제로 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검토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정도부터였어요. 83년. 그때부터 이제 일본 내에서 한일 해저터널 가능한가. 실제로 영불 해저터널 착공된 게 1987년이니까 그건 일본의 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꿈. 그러니까. 삼국시대부터 임진왜란 때 그리고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도 계속된 꿈이 한반도와 일본을 이어서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판도로 만든다. 일본의 정치적 판도가 안 되면 80년대는 이제 경제적 판도로 만든다. 일본의 시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꿈이었죠. 거기까지도 이해가 갔어요. 예. 우리가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잇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일본도 얼마나 부럽겠어. 그렇죠. 연결만 하면 자기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본의 욕망은 이해가 가거든요. 두 번째 챕터. 이걸 왜
우리의 꿈인 양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납득이 안 돼. 한번 보세요. 터널 입구에 상가 생기는 거 봤어요? 어느 터널을 한번 가보세요. 터널 입구에 상가 생기냐고. 그래서 터널 입구에 상가 안 생기죠. 터널 입구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종점 동네에 상가가 생기지. 그렇지. 부산이 종점인데 종점이든 동네를 터널 입구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럼 부산 사는 사람들 반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한 40% 이상이 찬성한다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지.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터널 입구에 어떻게 상가가 안 생겨. 아니, 종점에서 지나가는 도시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그걸 찬성해. 그러니까요. 첫째는 이거에 잘 몰라.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이래요. 천안시장이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좀 잘 봐주던 후배였어요. 경부고속도로 논다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 경부고속도로가 천안을 관통하게 해달라. 고속도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박정희는 또 후배가 부탁하니까 설계팀에다가 그거 천안 지나가게 해줘. 천안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한장을 노릇이 돼버린 거죠. 몰라서 그래요. 고속도로가 일반 큰 도로들처럼 사람들이 막 건너다니고 도로가 생기면 주변에 막 상가가 생기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관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이게 도시를 불구로 만든 그런 도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죠. 그냥 통과하는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터널 입구에 상가 안 생긴다. 부산을 종점 동네에서 터널 입구 동네로 바꾸는 일이다. 그거는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에 네. 터널 입구 동네를 가보면 알아. 거기 그냥 지나가는 동네가 됐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온다 그러면 배에 싣고 와서 배에서 내리고 기차에 옮겨 싣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륙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 배에서 뭐 하역하는 사람 기차에 옮겨 싣는 일. 근데 이게 기차로 일본에서 오는 기차가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봐요. 이거 다 일자리 없어져요. 항만의 기능이 극도로 쇠락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가덕도하고 같이 갈 수 있냐고. 기차 타고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덕도의 효율도 떨어지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그렇죠.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토웨이의 개념 정의를 한 거예요. 네. 사고가 다르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뭐였냐면요. 삼국 통일 이후에 한국인들은 늘 북쪽을 바라봤어요. 윤관의 구성력이든 김종서의 4군 6준 개척이든 간에 늘 북쪽으로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야 넓은 땅을 북에서 찾았죠. 네. 간도도 우리 땅이다, 만주도 우리 땅이다 이런 꿈을 꿔요. 한국인들의 꿈은 저 광활한 만주로 진출하는 것이었어요. 늘 북쪽을 봐왔어. 근데 6.25 전쟁으로 이게 휴전선이 딱 그어지면서 북쪽을 향한 꿈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게 한 70년 가까이 돼요. 근데 그래도 한국적 정서는 북쪽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북쪽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나아가게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꿈은 계속해서 지금도 꾸는 사람들이 남북철도 연결 그렇게 해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꿈을 먼저 꾸죠. 제가 4.17 남북정상회담 때 그런 점 얘기를 했어요.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철도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기차 타고 베를린, 파리, 리스본 가는 꿈을 꿀 수가 있다. 우리의 꿈은 그런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다 건너서 일본을 꿈꿔본 적은 없어. 왜 글로 가냐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애고들이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대마도 정벌한 게 딱 한 번 있었고 몽골의 압력 때문에 고려가 몽골과 같이 이제 합작해서 일본을 공격했다가 태풍 때문에 실패한 게 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하러가 그냥 육지로 다 이어져 있는데 그 뭔데 바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 친일 토해들의 의식은 한국이라는 의식을 안 가졌어요. 자기가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리 눈은 자연히 한반도에 먼저 가. 한국인은 그래요. 한반도 지도부터 봐요. 남북 연결되어 있는 지도부터 보게 되죠. 토해는 일본부터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일본 지도부터 보는 습관을 그래야지 일제시대에 공부해서 판사, 검사 되고 고등문관심학교에서 총독부 관리가 되려면 일본인처럼 지도를 지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 관점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내려왔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몇 해 전에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한글 신문은 보지를 않았어. 야. 해방된 지 70년이 됐는데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 받아봤어요. 그게 스스로 본인의 지식인을 입증하는. 그게 한국인들에 대해서 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식민지 시대부터 이제 친일적 사고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오면서 한편으로 전승되면서 일본과 한국은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생각. 일본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친일과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저도 초등학교 때 지도 그릴 때 휴전선 부분만 딱 그어놓고 아래쪽은 파란색, 그 위쪽은 다 빨간색이야. 북한도 빨간색, 중공도 빨간색, 소련도 빨간색. 접근하면 안 돼요. 상상력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도시들, 나라들 어렴풋이든 상세이든 위치가 그려져요. 영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독일의 수도는 어디이고. 근데 우리 의식 속에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인데도 아직도 지도가 조밀하지 않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하얼빈역과 블라디보스톡 사이가 얼마나 먼지 의식 속에 없어 한국인들은.
철도가 이어지는데 배우질 않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만도 못해. 그때는 철도가 이어지니까 그게 다 기차 타고 가는 데였거든. 심지어 모스크바나 이런 데 갈 때 어느 역 지나서 가는지를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모스크바 유학 간 사회주의자들 많았거든. 어디에서 갈아타고 어느 역에 서는지 어느 역에서 편지하는지를 다 알고 간다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만주로 이어지는 철도 연선의 도시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상상을 안 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이게 안 되기도 했고. 오랫동안 상상력 자체를 휴전선이 가로막아 왔어요. 휴전선이 상상력을 끊어놨다고요. 저기를 이으면 얼마나 큰 시장이 생기는지, 얼마나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게 열릴 것인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식 한다면 그 정치적 쇼라는 등 북한의 퍼주기라는 등 온갖 소리로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면서 휴전선 이남과 일본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는 토의 의식. 일본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의식, 일본과 조선은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철진한 반공의식이죠. 소련도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의 체제에 편입된 사회주의 국가죠. 우리 무역 거래 규모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그 말씀 들으니까 일본하고 이으면 일본 하나만 연결되는데 위로 이으면 이 대륙 전체가 다 연결되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위로 연결하자고 계속 주장해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현주 씨가 그랬잖아.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면 5천만 시장이 2억 시장이 된다. 그런데 30억 사는 유라시아 대륙은 못 보는 거야. 남북 간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베를린의 어떤 여행사가 유라시아 철도 여행 관광 상품을 판다고 치자고요. 광고가 나갈 거야. 리스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갑니다. 근데 해저터널 뚫리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본에서 도쿄까지가 돼버려요. 당연히죠. 아, 부산은 사라져. 그거를 내가 못 아니 봐. 이걸 부산 사람이 찬성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돈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아, 그래도 안 돼요.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아니에요. 거절할 일을. 당연하죠. 부산 사람이 왜 찬성하지?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영불 해저터널은 그 구간도 짧고 그쪽은 지진 안 나요. 지지 않나요? 근데 한일 해저터널 구간은 언제 지진 날지 모르는 곳에 있어요. 그 해저 지진 한번 일어나 봐요. 어떡할 거예요? 부산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교수님 부산 다녀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해저 터널을 왜 뚫어줘? 진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거는 한일전이야 진짜. 망월 패견 달 벗고 짖는 개들. 엊그제 네. 열린음악회에 나온 노래가 문재인 헌정곡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네. 나왔잖아요. 이 달이나 문이라는 글자만 보면 흥분하는 병증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병을 망월패견이라고 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달만 보면 짖는 개인데 이거 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뭐 이를테면은 표창장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게 도대체 지면은 얼마나 낭비한 건지 모르겠어. 한국이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G7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글 같은 한국인이어서 나오고. 미안합니다. 맞아. 설사 사람답지 못하더라도 달 보고 짖는 개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개 중에서도 달 보고 짖는 개는 좀 심한 개예요. 왜? 도둑 보고 짖어야지 달을 보고 짖어. 그죠? 그런 개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은 망월패견이고요. 제일 먼저 우리 충수한테 사인해서 선물을 했습니다.